자, 안녕하세요. 아까 좀 길어져서 그걸 자르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 15페이지부터 진행을 할게요. 15페이지 보시면은 감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본 거랑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우선 감각이라는 거 음, 자, 여기서 감각은 일반적으로 오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보면 감각은 지식을 위한 외부적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관의 마음 상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간의 능력인데 예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서구의 지성사에서 감각은 의심스러운 인간의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감각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자, 여기까지. 감각이요. 감각은 다시 말하면 미술, 예술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학문은 이제 학문적 체계가 이제 학문은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감각이라고 했을 땐 그걸 체계화시키지 못하니까 미술은 학문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감각에 대한 논의가 있다더라도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감각은 이성에 따른 진리의 추구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감각은 감각과 이성, 감정에 휘둘리면 이성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성과 감성은 따로. 그래서 감성도 중요하지만 이성이 더 우선시되는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 추구에 방해가 됐다. 그래서 특히 성직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직자는 감각도 있지만 이성이 굉장히 더 그래서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을 굉장히 속세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감각이 우선이고 본능에 충실한다 그러면 그런 일은 못하겠죠.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따랐을 때는 여기 보면 진리의 추구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감각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근대 와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감각은 결국 예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대 미학은 이성과 더불어 감각의 문제 학문적으로 논의하고 싶었대요. 학문적 논의. 어떻게 감각을 학문적으로 논의해? 그래서 논의하고자 재평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는 18세기 철학자 아까 나왔어요. 바움가르덴이 나오죠. 그래서 바움가르덴이 미학을 감성적, 감각적 인식의 학문. 그래서 여기선 감성적, 감각적은 이해되는데 거기다가 학문이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확인이 된다. 근데 이제 칸트는 이것을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양면천에서 근대미학의 감각의 문제는 취미 개념을 중심으로 당연히 그 부분 미술도 취미였죠. 활발하게 다루었고 칸트는 취미를 단순한 자극이나 반응에 불과한 감각과 구별하는데 취미는 주관적이지만 그럼에도 단순한 감각과는 달리 보편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성도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칸트는 한마디로 학문적 개념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그것을 비판을 해. 하지만 그 안에서 취미를 단순한 자극이나 반응에 불과한 감각과는 또 구별하면서 뭐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보편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이지 뭐 이렇게 학문적 개념으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칸트 이후의 감각은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미학에 항상 문제가 되었던 개념이고 오늘날의 미학적 감각은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한다. 그래서 현대 미학은 근대 미학의 감각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논의한 결과 감각의 본래의 문제에 도외시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예컨대 아도르노는 근대 미학을 대표하는 칸트 미학이 아도르노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근대 미학을 대표하는 칸트 미학이 결국 거세된 쾌를 다루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 개념으로 가고자 하는 감각에 대한 학문을 그 이전에 이제 근대의 칸트는 그것을 이제는 거부를 하고 그냥 감각 위주의 어떤 미학적 관점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칸트를 비판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현대미학은 감각의 문제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론을 제시하는데 그 감각이 결국 학문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 예로 베르노트 베메가 종합적 지각으로서 중요하죠. 아니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미학 자체에서는
종합적 지각으로서의 미학을 주장하는 거야. 지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통찰학습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통찰학습이 나오는데 이 통찰학습이 결국은 지각심리학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각심리학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 왜 그러냐면 인지심리학의 지각심리학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동등하게 보기도 하지만 인지심리학에서 출발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각심리학은 우리가 보는 시각적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각이라는 것 자체에서의 어떤 우리가 감각도 우리가 보면서 지각하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 지각으로서의 미학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 핵심적인 개념으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이 그렇게 해서 조금 음, 나오죠. 뭐 감상은 딱히 볼 게 없더라고요. 그냥 뉴스에서 흔히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뭐 가져갈 건 없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개념 미술이 나옵니다. 17페이지. 자, 개념 미술은 물질적인 측면보다 개념과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측면보다 그러니까 결과물이죠. 얘는 결과물인데 결과물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 아이디어. 흔히 개념이라고도 하고 아이디어라고 하고 또 언어라고도 하죠. 어, 언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미술 경을 이끄는 되게 광범위하죠. 회화 조각 같은 전통적인 미술 장르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미술 경을 가리키고 좁게는 60년대 후반의 미니멀리즘의 태조. 그래서 미니멀리즘 이후로 바로 등장하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작품이라는 생각이 발전되면서 성립된 미술 사조인데 여기서 보시면 음, 그러니까 이 미니멀리즘 자체의 개념이 실제적으로는 미니멀 자체는 물성을 중시해요. 물성을 중시하는데 그 물성이 어떻게 개념 미술한테 가게 되면 뭘로 바뀌어 이게 언어로 바뀐다 이게 쉬워요. 뭐 개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개념 미술은 언어로 한다. 그래서 물성은 미니멀은 그 물성이 어떻게 돼요? 물론 단순화 과정은 없었지만 얘네들 이제 환원주의 물론 환원주의가 모더니즘이고 형식주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니멀까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미니멀까지는 환원주의로 인해서 뭐가 물성이 등장한 거야. 그런데 입방체가 등장한 거죠. 근데 개념 미술은 언어로 환원됐다고 봐요. 물론 얘가 모더니즘도 아니고 형식주의도 아니야. 그런데 환원주의로 언어 왜 그러냐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미니멀은 형식주의잖아. 사실은 형식주의를 추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니멀이 1960년대 이후에 말에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개념 미술이랑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술사를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시대를 연도로 구분해서 딱 잘라서 얘는 포스트 모던, 얘는 모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미니멀이 포스트 모던인 줄 알아. 안 그래요. 포스트 모던 아니야.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원래가 60년대가 왜 포스트 모던의 시작이라고 보냐면 팝아트 때문에 그래. 팝아트 때문에. 팝아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고 팝아트의 반동으로 저런 그런 어, 기체적 예술 이런 것들, 이런 상업적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동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미니멀은 걔네들은 사실은 팔긴 팔았지만은 그런 상업적인 요소에서는 벗어나고 최대한으로의 본질적 관점으로 환원주의 입장을 취한 거야. 그런데 그 미니멀 이후에 미니멀 자체에서의 연장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개념 미술은. 하지만 그 개념 미술 자체는 굉장히 포스트 모던해요. 포스트 모던하지만 미니멀의 영향으로 연장선에 나왔기 때문에 환원주의적 개념으로 언어화가 됐다라는 거 봐요. 좀 쉽게 얘기하면 자 미니멀에서 물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무관계성을 주장하잖아. 그럼 무관계성이 결국은 비계성을 추구하는 건데 비계성이라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발주예술을 하려했던 거야. 그럼 발주예술은 실질적으로는 공장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공장에 맡기고 작가의 개성을 배제시킬 거면 뭐로 만드냐? 네 아이디어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원주의 입장에서 물성이 등장했고 사물이 등장했고 입방체가 등장한 거고 거기에서 발주만 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연장선으로 본 거죠. 하지만 개념 미술은 단순히 언어적 요소만 중요한 개념이라고만 보기는 힘들고 그 외에 굉장히 아방가르드 형식을 포괄해서 개념 미술을 다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특징각의 보면 1960년대 후반의 개념 미술의 작업은 인공물이 배제돼요. 자, 인공물이 배제되고 주로 문서화된 작업이 예, 유행했을 때 그냥 계획표, 이 계획 작품 계획서만 제시를 한 거예요. 작품 계획서만.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들어주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언어가 개념 미술의 가장 특징인 매체로 여겨졌고 시각적인 호소력은 또 금기시됐죠. 이때 개념 미술가들은 미술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탐구하고 그들은 말세 디샹의 개념. 자, 디샹이 뭘 했어요? 말세 디샹이 어, 이 디샹 같은 경우는 반미학이에요. 이 사람은 이 반미학인데 왜 반미학이냐면 실제적으로는 작가의 어떤 손의 협응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우리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걸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개성의 손의 협응력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보통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미적인 것을 작가의 개성, 미적인 것과 작가의 개성을 포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미학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대신 뭘 선택한 거예요? 분명하게도 작품을 선택했죠. 작품을 선택을 하게 돼요. 이것은 결국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다. 내가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개념. 그래서 말세디 시장의 개념이다. 선구자로 봅니다. 그래서 기성품의 그 변기를 거의 그대로 제시를 해서 예술가의 선택이 나오죠. 자체가 작품을 주장하는 셈을 개념미술 시초로 보고 있어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본래 개념미술이라는 용어는 헨리 프렌트가 사용한 어, 컨셉 아트라는 용어로 통용한다. 그 이제 공통적인 어떤 그 무리의 공통된 어떤 그 개념의 그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통용되다가 60년 솔리트 그래서 미니멀 작가였다가 개념 미술로 넘어왔죠. 아트프롬에서 개념 미술의 단상이라는 그래서 개념 미술에 대한 단상이라는 발표를 하는데 에, 개념 미술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는 개념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솔릿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기출에서도 그랬는데 어떤 작가가 처음으로 어떤 개념 미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유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느 또 그 전시에서 얘기하거나 포럼에서 얘기했나 이런 것들이 본문 예시에 이렇게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트 포럼에서 개념 미술의 단상에서 라는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죠. 어, 그래서 개념 미술 솔리트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에서 그 루이트는 개념 미술에 대해 다음같이 정의했다라고 뭐 나오면서 아이디어와 개념이 가장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작품에 있어서 모든 계획과 결정은 미리 만들어지고 제작 행위는 형식적인 걸 불과하다. 그래서 개념 미술을 만드는 미술을 만드는 음, 기계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작업의 결과로서 구체적인 인공물의 존재가 배제되는 개념 미술은 루시 리파드, 그 다음에 마이어 등의 비평가들의 비물질성 체크를 해놓으세요. 비물질적인 특성을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는데 왜냐하면 반대적 성향으로 얘기한다면 미니멀을 얘기해야 돼요. 미니멀은 물성을 중시하는데 개념 미술은 비물질성을 특성을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쿠수스는 이러한 비물질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통 회화와 조각 등에 더 이상
유한 예술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개념미술 중요한 전시로는 69년에 런던 가베른에서 열린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1970년 런던 캠든 아트 센터에서 열린 개념 구조가 있는데, 이 개념 구조가 그나마 여기선 되게 중요한 전시의 전시였어요. 이 밖에 라우덴버그나 조세코스, 베리 등이 작업에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변천에서는 개념 미술은 본래 그 비물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자본주의적 예술 제도를 비판하는 기능이 기대되었으나,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적 파버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뭐 팔기도 했다는 것. 특히 개념 미술에 해당되는 게 대지 미술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얘네들이 비상업적인 걸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결국은 상업적으로 뭐 사진 팔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진이나 문서 같은 개념의 기록물들을 작품으로 유통을 해버려요. 그래서 개념 미술은 난 작품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제도권 미술계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제도권 미술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상업적인 것 때문에 여기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는 한편 1970년대 신표현주의의 부상으로 잊혀갔던 개념 미술은 80년대 중반 들어 신개념 미술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많이 이슈화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념 미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과 상식에 벗어나는 영역 통칭,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음, 여기까지 하고요. 어, 어, 그 이후 거는 또 잘라서 좀 길어지니까 좀 이어서 다음 촬영으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미술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 미술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개념이라는 것 자체에 여태까지의 어떤 물질성을 위주로 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형식주의든 뭐든 간에 다 결과물이 있었는데 개념 미술은 그 결과물을 그 형식을 다 배제시켜 버렸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대신에 아이디어, 언어 이런 것들로 개념 위주로 했다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